수술을 한 병원이 그 레이저로 눈밑 지방을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의 성질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직진성이 있어요. 그냥 쭉 가요. 그럼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하면 끝까지 가잖아. 이게 거리가 뭐 1m면 1m 가고 10m면 10m까지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앙코어 레이저를 할 때도 이렇게 닿지 않아도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를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 이후 발생한 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이후에 사시가 된 경우가 공개돼서 좀 많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2월 중순에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에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에 마치 멀미를 하는 것처럼 어질어질하고 또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이른바 복시 증상이 나타났고요. 왼쪽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서 사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TV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또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이후에 사시가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고 주변에서도 사시가 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본 적은 없는데 분명히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아주 지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그러면 사시라는 게 생기느냐? 일단 사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구는 이제 눈이 양쪽에 있잖아요. 눈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눈이 하나만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그 하나로 보면 되니까. 근데 눈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눈이 이렇게 같이 잘 움직여야 돼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저쪽을 보면 같이 움직여서 두 개가 움직여서 하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사물을 볼 때 초점을 잘 맞추도록 이렇게 적응이 되고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움직임이 뭔가 다른 거예요. 이쪽 눈의 움직임과 이쪽 눈의 움직임이 많이 다르게 되면 눈의 모양이 일단은 좀 비슷해 보이지 않겠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를 이제 사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시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복시라는 거거든요. 복시라는 거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사물이 하나로 보이죠. 눈이 두 개지만 움직일 때 초점을 딱 맞추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걸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싹 맞추면서 초점을 딱 맞추겠죠. 그게 아주 자동으로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양쪽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신경을 통해서 근육의 움직임이 잘 조절이 아주 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움직임이 이상이 생겨서 사시가 생기면 당연히 물체를 딱 초점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시가 생겼을 때 내가 사시냐 아니냐를 처음에 딱 감별하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복시예요.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거. 우리가 선천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시가 있던 사람들은 눈에 적응이 돼서 초점을 맞춰요. 눈이 좀 다르더라도 그 상태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지내오던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 같은 상태라면 그 전에 정상적으로 사시가 없이 잘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의 경우에 갑자기 사시가 발생했다. 이러면 무조건 복시가 생길 거예요. 눈이 갑자기 안 맞으니까 이쪽을 보는데 이쪽을 보면 당연히 초점이 안 맞으니까 복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겠죠. 예를 들어 뭐 안경이 초점이 안 맞는 거를 계속 쓰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몰라도 그게 약하게만 있어도 그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 저도 이제 그런 그 뉴스도 보고 사진도 봤는데 분명히 사시예요. 일단은 상태가 뭐 거기에서는 그게 초반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 상태는 정말 누가 봐도 그거는 사시의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눈밑 지방 재배치 또는 눈밑 지방 제거 뉴스에서는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눈밑 지방에 관한 수술을 한 거죠. 이거를 할 때 사시가 생길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했죠. 근데 가능성이 워낙 낮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까지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일을 만들기가. 눈밑이라는 게 이렇게 겉에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죠. 안윤근이라고. 이거는 이제 겉에 쪽의 얘기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이 뼈가 있으면 그 안에 안구가 있고 이 안구를 둘러싸는 그 안화 지방이 있죠. 안구 안에 있는. 근데 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은 이 안구에 딱 붙어 있어요.
근육이 이렇게 위쪽, 아래쪽, 양쪽에 딱 하나씩 해가지고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안구가 이렇게 갈 거고, 당기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이쪽을 당기면 이렇게 이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돌리는 그런 근육이 위아래 또 있거든요. 안구의 움직임이 문제가 되려면 이 근육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근데 이 근육은 아주 깊이 있어요.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정말 깊이 들어가야 보이거든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근육은 하사근이라 그래서 inferior oblique muscle이라 그래요. inferior는 이제 아래쪽이고 oblique는 이제 비스듬하다는 거거든요. 안와 뼈에서부터 비스듬하게 이렇게 안구에 붙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붙는, 안구가 있으면 이렇게 붙는데, 이거를 이렇게 수축을 하면 안구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근육이에요. 그걸 하사근이라고 그러는데, 하직근은 이게 딱 수축을 하면 안구가 이렇게 당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밑에서 당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육들이 있는데, 눈밑이니까 이제 그 두 근육이 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만드는 거에. 그래서 이 하사근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근육이긴 해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어떤 부분이냐면, 눈밑 지방이 그 세 부분이 있다 그랬죠. 가장 안쪽 내측 지방,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지방,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지방이 있을 때, 가장 안쪽 내측 지방과 가운데 지방을 딱 경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지방을 열고 이렇게 쭉쭉쭉쭉 지방을 타고 들어가면 거기 진짜 실제로 근육이 딱 보여요. 빨갛게. 그 정도로 그나마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하사근이에요. 그것도 사실 꽤 들어가야 돼요. 그 지방을 타고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보이는 거고, 그냥 겉에서 있을 때는 보이질 않죠. 그런 근육이고, 그래서 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사시와 관련된 근육은 뭐 하사근, 하직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근육의 움직임에 뭔가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일단 근육 자체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수술을 할 때 근육 자체를 뭐 조금 일부 자극을 줬다든지, 어떤 손상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는 신경이 가서 신경에서 딱 신호를 줘서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로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은 전부 거기에 해당하는 신경, 움직이는 신경이라서 이제 운동신경이라고 그래요. 감각을 담당하면 감각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사근, 하직근 이런 거에도 운동신경이 가서 거기에 분포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딱 신호를 주면 딱 움직이죠. 그러면 신경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내측 지방과 중간 지방 사이에 그 하사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좀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수술은 이제 제거라고 했으니까 뭐 재배치의 경우라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눈밑 지방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재배치라는 거는 풀어서 내리잖아요. 내릴 때 이 지방을 묶어주겠죠. 묶어서 밑에다 고정을 한다고 묶겠죠. 그럴 때 이 가운데 있는 근육을 뭐 같이 묶는다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방을 묶으면서 같이 묶여진다든지, 그러면 내가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묶여서 고정이 되니까 움직임이 제한이 되겠죠. 뭐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눈 아래쪽에 하사근이라는 건 안구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잖아요. 안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근육의 이 깊은 곳에는, 이 바닥에 쪽에는 안화 지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지방의 가장 앞쪽에 있는 게 이제 눈밑 지방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눈밑 지방을 예를 들어 뭐 많이 없앴다든가, 그 부분에 어떤 손상을 가해서 뭔가가 상처가 많이 나서 아무는 과정에 뭐 유착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근육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이게 너무 없으면, 예를 들어 지방을 너무 없애서 움직여야 되는데,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막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제한된다,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딱 원인이 뭔지 밝히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 좀 분명해 보이는 거는, 괜찮은 쪽 눈은 앞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쪽 눈은 위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를 본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위로 간다는 거죠. 위로 돈다는 거죠, 안구가. 그 얘기는 밑에서 당겨주는 근육이 뭔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당겨주는 하직근, 그러니까 inferior 이제 rectus muscle이라는데,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근육이 좀 작용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정확하게 이걸 뭐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무슨 밝혀낼 수도 있겠죠. 일단 보면 당연히 눈밑에 관련된 거니까 밑에 쪽 근육이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밑 수술을 할 때 물론 이런 가능성들은 다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할 때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거기까지 손상을 줄 만한 수술을 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이 사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정말로 이 눈밑지방 수술이 굉장히 좀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수술 전에 주의사항을 안내할 때,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사시가 될 수는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네, 사시가 될 수도 있지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만한 수술인 건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수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만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뭐 10몇 년을 수술해도 이런 경우 본 적도 없고. 근데 가능성은 있죠. 정말 깊이 들어가고 지금 말한 막 그런 부분들. 저도 이제 또 다른 주변에서 들었는데 이 수술을 한 병원이 그 레이저로 눈밑지방을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앙코르 레이저라고 이제 제품명이죠. 그러니까 결국 CO2 그 가스 레이저예요. 이산화탄소 레이저인데 이거는 이제 태우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전 뺄 때 쓰는 레이저 장비가 있는데 그걸로 결국 조직을 태우는 거죠. 조직을 태우면 이걸 강하게 하면 조직을 절개할 수도 있을 거고 조직을 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이프처럼 칼처럼 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레이저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눈밑지방 제거를 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 레이저가 좀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거는 보비라 그래서 이제 전기 소작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런 침 같은 거를 꽂아요. 그러면 침이 끝에 이제 전기 그 열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전기적으로 조직을 태우거나 지혈을 하거나 그 조직을 자르거나 하는 그런 장치를 써요. 근데 그거는 끝에 바늘같이 되어 있는데 그거가 조직에 직접 닿아야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작용을 못 하죠. 당연히 닿아야지 치익 하면서 이제 이거를 자르든지 뭐 지혈하든지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뭐 그 레이저를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점을 빼는 레이저라고 그러면 레이저의 성질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직진성이 있어요. 그냥 쭉 가요. 그럼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이게 거리가 뭐 1m면 1m 가고 10m면 10m까지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앙코어 레이저를 할 때도 이렇게 닿지 않아도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칙 여기를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수술할 때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또 거기 그 수술하신 분 말씀으로는 뭐 4,000건 이상을 하셨는데 아무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뭐 가능성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나? 아니면 뭐 그 환자의 경우에만 조금 더 깊은 부분에서 어떤 뭐 상처가 좀 많았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뭐 유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좀 근육이 영향을 가해졌다든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런 게 한번 생겼고 좀 조심을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이론적으로야 뭐 엄청 깊은 데까지 가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렇게까지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거가 없죠. 그런 밑에까지 근육까지 건드리질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유야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경우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잘 써서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뭐 다행히 그래도 그분은 점점 나아지는 추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근육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면 근육은 보통 아물긴 하거든요. 우리가 근육이 상처가 나고 그래도 왜 우리 조직은 아물잖아요. 상처가 났듯이 근육도 아물면 처음에는 힘을 잘 못 쓰다가도 어느 정도 아물게 되면 다시 근력을 회복을 하게 되니까 뭐 근육의 문제라면 그게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신경의 문제라고 해도 신경이 아예 정말 뭐 이렇게 큰 그런 신경이 아닌 다음에는 신경도 이렇게 재생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뭐 옆에 있는 신경에서 이렇게 다시 우회적으로 신경이 다시 자라서 뭐 그 근육을 다시 분포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재생력이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육에 신경이 이렇게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작용을 시키게 하는 그런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경이 재생될 수도 있고 근데 신경은 오래 걸려요. 한 1년 반에서 2년 되게 오래 걸리는데 뭐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유착이라든지 이런 상처에 의한 거라도 이게 한 6개월에서 길면 뭐 1년 6개월까지 걸리겠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만약에 뭐 혹시라도 눈밑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서 이게 막 붙어가지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경우라면 글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되나 다시 지방을 이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아마
이거는 안구의 이 높이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높이가 낮아져서 아예 복시가 생기고 눈이 쑥 들어가 보이겠죠.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구의 돌출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눈 쪽으로 이렇게 붓기도 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이 좀 불편하다 이러는 분들은 종종 있어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더라도 뭔가 눈이 좀 뻑뻑하다, 불편하다, 뭐가 이렇게 좀 꽉 찬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붓기니까, 그래서 붓기가 한 3, 4일까지 심하니까 그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 마시고 찜질 잘 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좋아지시거든요. 그리고 뭐 한 달째 경과보러 오시면 이제 그런 일들은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붓기에 의해서 좀 조직이 팽창하고 꽉 차면서 그런 불편감 이런 게 조금 느껴지시는 분들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시가 생긴 분은 사실 저도 처음 보고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화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눈밑지방 재배치 이후 생긴 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